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선투현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개인이 살 때 팔자 기관 5조 7천억 매물 폭탄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기관은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고요. 동학개미는 연일 추가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새해부터 주가가 급등하여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외국인도 매도하였습니다. 열흘간의 급상승에 대한 피로도로 매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2021년도는 대세 상승으로 보여집니다. 자, 예적금 깨서 황소장 올랐던 직장인 큰손은 조심조심 돈 쟁여놓고 관망을 하고 있다. 자, 줄어든 4대 은행의 예금을 보면요. 요구불 예금과 정기예금 둘 다 감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 한해 예금에서 증권계좌로 많은 돈이 이동할 것입니다. 일반 예금은 이자가 0이고 정기예금은 1년 이자가 0.5%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집값 다 올랐는데 조바심, 신규 증권 계좌 절반 이상이 2030이다. 투자자 예탁금이 첫 70조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어, 올해 개설된 신규 계좌를 보면은 20대가 30%, 30대가 25%입니다. 자, 사람의 심리는 오르면 사고 싶고 내리면 팔고 싶습니다.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주식시장의 20, 30대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막차라도 타야겠다는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기본은 오른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를 것을 사는 것입니다. 대선급 부동산 공약 쏟아내는 서울시장 후보들, 지금 여당에서는 35층 층고 제한 완화,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야당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철폐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약이니까 점점 더 강력한 그런 어, 정책들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당과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의 공통점은 재건축 재개발의 완화와 용적률 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서울시장이 되건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와 용적률 상승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의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앞으로의 대세입니다. 서울의 빌라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멀리 보면 지은 지 25년, 28년 된 구축 아파트들도 좋은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손절 후폭풍, 트위터 페북, 주가 급락, 표현의 자유 침해, 국제사회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한 트위터 주가가 12% 폭락했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사회적인 그 논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다음번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1월 20일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임기가 열흘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였습니다. 만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네이버 카카오 계정을 네이버 카카오라는 회사가 영구 삭제를 했다면 어떨까요? 네. 그 정도의 일이 미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현직 대통령도 계정을 삭제하는데 일개 개인은 그들에게 더 무가치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망했고 트럼프 지지자들도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을 한다면 이들 빅테크 기업에게는 큰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위기입니다. 가입자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투자 금지입니다.
앞으로 상당한 실현이 예상이 되고요. 상당한 실적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자, 가계 여윳돈 2천조, 증시 부동산 불쏘시개가 됐다. 가계 소득이 늘고 씀씀이는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죠. 자, 이 여윳돈이 증시와 부동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가계 여윳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증가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기 때문에 지출이 감소하고 그래서 저축 금액이 늘어나고 그 저축 금액이 증시와 부동산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대기업들은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기업 다니는 그 임직원 분들한테는 보너스도 많이 지급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가계 여윳돈의 증가 플러스 시중 유동자금의 증가 플러스 각종 토지 보상금의 증가 플러스 부동산 규제의 지속은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고 성능 스마트폰 두뇌를 삼성이 내놨다고 합니다. 엑시노스 2100AP라는 제품인데요. 이제 그 스마트폰은 개인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휴대용 PC가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최고 사양의 스마트폰을 요구합니다. 스마트폰의 두뇌는 수요가 엄청나죠. 자, 삼성이 또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고요. 세계 1등이 되면 그 시장의 이익을 50% 이상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의 미래는 밝습니다. 한국, 조선 작년 수주 세계 1위, 12월 물량 싹쓸이 중국을 제쳤다. 자, 점유율 43%라고 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중국은 점유율 41%입니다.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자, 한국이 1등임에도 중국의 추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본은 확실하게 압도를 했습니다. 자, 끊임없는 기술 개발만이 중국의 저가 수주와 인해의 전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파랗게 변한 시총 상위 종목 코스피가 3124로 0.79% 하락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급상승한 증시 정상적인 조정 상황으로 보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일주일 남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변수입니다. 큰 이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내달부터 백신 접종, 호텔 신라 신세계 동반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 주식을 이제라도 사는 것보다 앞으로 좋아질 것을 사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입니다.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기업이 항공사, 면세점, 카지노, 여행, 영화, 호텔업 등입니다. 이런 회사의 주가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반드시 상승할 그런 주식들입니다. 자, 교통 좋아진다. 녹본 응암동 아파트 값이 들썩인다. 자, 10여 년 전에는 응암동 녹본동이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싼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좋아지고 경기도의 상승이 가파르니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곳입니다. 재개발로 녹본역 주변에 새 아파트가 몰려 있는 것도 가격 상승의 좋은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CES 2021에 대한 기사인데요. 팬데믹이 AI 로봇 거부감을 없애서 CES가 보여준 로보토피아라는 타이틀인데요. 자,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로보토피아. 로봇으로 인간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AR 안경 시장 올해부터 급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실과 다른 디지털로 만들어진 가상의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내년부터 로보택시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텔아비브에서 2022년도 바로 내년이죠. 상용화가 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빨리 이런
그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가 왔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삼성 TV 속 홈트레이너 가전도 집콕 따라 진화를 한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TV를 보면서 요가를 하고 있는 어떤 소비자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TV는 양방향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고요. TV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TV의 기능은 엄청나게 다양해질 것이고, TV에 이렇게 음성으로 질문을 하고 또 화면으로 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K바이오 뜨는 별 인천, 지는 별은 충북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인천의 바이오 산업 생산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내용과 틀리게 그 표를 보시면은 바이오 산업 생산량 순위 1위는 인천이 아니라 경기도입니다. 향남, 동탄, 용인 등의 수도권 남부에는 제약회사와 많은 제약연구소가 있습니다. 바이오 1위 지역은 인천이 아닌 경기도 남부입니다. 자, 이번엔 용도 변경, 설익은 대책의 시장이 냉담하다. 자, 서울에는 빈 땅이 없기에 재개발, 재건축이 대세가 될 것이고요. 10여 년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정한 수많은 뉴타운이 부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큰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자, 졸속 임대차법 후유증, 세입자 고통 점점 커지고 있다. 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법을 폐기하는 것이 전세난을 막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자, 다음 정권에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음 정권은 이제 1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만일 대출이 용이했다면 전세가 빠른 속도로 월세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대출이 다 막혔기 때문에 전세 상승분을 월세로 바꾸는 준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자, 반전세라는 말이 아닌 준전세라는 말이 새로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신조어로 보여집니다. 작년 강북 전세가 3.7배 폭등, 강남은 2.9배 상승했다. 강북의 전세가가 더 올랐습니다. 매매가도 마찬가지죠. 경기도도 매매가 전세가가 많이 올랐죠. 투자자의 시장에서 실소유자의 시장으로 시장이 재편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올해는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가의 상승은 작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강남 구민 9,000명 성동구로 이사한 까닭. 한강 건너편 생활권을 공유하면서 성수동의 고급 아파트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10여 년 전에는 강남구에서 강북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가문의 몰락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동구의 위상은 강남 못지 않습니다. 트리마제, 갤러리아폴의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원인입니다. 마영성의 힘은 더 커지고 강북의 위상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성동구의 미래가 밝습니다. 준고음용지가 많은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선투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